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김현지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임장이라는 단어를 꼭 듣게 되는데요. 그 뜻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심 있는 부동산 물건이 생기면 그곳 현장에 직접 가서 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2030 커플들이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이 임장 데이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 조사한 부동산만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정보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임장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부동산의 현장, 실제 모습과 함께 중요 포인트들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동산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똘똘한 부동산 정보들 함께 전해주실 두 분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혜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소식으로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우리 김미정 캐스터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유행이라는 임장, 어느덧 젊은 세대들의 어엿한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 임장을 가고 싶은데 어떤 지역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캐스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서울 전화 02-3267번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아래에 나오는 화면 아래에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들 함께 하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는 방송 진행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연락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정보통 함께하고 계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구 상승률 1위 지역, 토지 투자를 주목하라인데요. 과연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건지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먼저 세종시의 인구는 현재 약 38만 명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약 3배가 늘었는데요. 작년에도 전국 인구 상승 1위 지역이 바로 세종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종시에 모이는 데에는 주변에 교통과 일자리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시장 약세에도 세종시는 꾸준한 땅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토지에 대한 내용 지금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토지 투자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 세종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세종시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는데요. 2022년 올해로 딱 10살이 됐습니다. 국가 규모의 개발 사업이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인구는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고령화와 인구 절벽을 비껴간 세종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세종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대한민국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 나지막한 산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금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도시로서 선택받은 곳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 국책연구기관 16곳 등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국회의사당 등 대한민국의 주요 행정기관들을 옮겨오는 것이 세종시의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중추도시로서 그 법적 지위가 여타 도시와는 다른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동쪽에는 충북 청주시, 서쪽에는 충남 공주시, 남쪽에는 대전광역시, 북쪽에는 충남 천안시와 맞닿아 충청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도시 면적은 464.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행복도시는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시 전체의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세종시의 옛 지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충청남도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 전 지역과 북악면, 장군면이 합해져서 지금의 세종시가 된 건데요. 즉, 군면읍 단위의 한적한 지역이 세종시가 된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도 뒤에는 임야인데요. 잘 보시면 기차도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 주변 개발을 통해서 토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2022년 5월 기준 38만 4,269명으로 대전, 청주, 천안에 이어 충청권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 인구의 70% 이상이 행복도시구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10년 전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보면 무려 28만여 명이 증가, 약 3.8배 인구가 폭증했고 늘어난 인구만큼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80만 명을 목표로 지금보다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종시 경제를 책임지는 공무원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종시와 세종시 토지 투자에 대한 내용 알아보셨는데요. 세종시 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최근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면서 이 토지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세종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예민 캐스터? 네, 맞습니다. 현재 고물가의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주택, 부동산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세종시의 땅값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91%로 조사된 반면 같은 기간 세종시는 상승폭이 1.31%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세종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이곳 세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도 일전에 이 세종시와 조치원 부근으로 임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점이 지금은 허허벌판인 공터가 몇 년 뒤에는 대규모 건물과 상업지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종시와 그 주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익히 잘 듣고 있어서 우리 세종시에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다라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세종시의 전체적인 호재 소식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앞서 짧게 언급한 대로 세종시의 현재 인구는 약 38만 명이고 올해 안에 40만 명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것은 2012년으로 당시보다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전국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세종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성장이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점인데요. 세종시의 최종 목표 인구 예상치는 약 80만 명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다양한 호재 덕분인데요.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서면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에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세종시 인근에는 명학산단, 전이산단, 조치원산단 등 많은 산업단지와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세종시의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4년 6월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보다 약 30분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올해 9월 보도에 따르면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KTX 세종역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종시의 호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세종시 전반적인 호재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혜민 캐스터가 영상에서 찾아가신 곳은 세종시 전동면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호재들도 있을까요? 네, 전동면은 세종시 정부청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세종시로 진입할 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세종시의 호재의 수혜는 물론이고 이 전동면의 자체적인 호재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선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KTX 오송역과도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인데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며 화학, 금속, 전자, 영상 및 음향 등 첨단 산업 위주의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동면 바로 아래에는 조치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조치원의 배후 주거단지와 인프라가 이 전동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세종 캠퍼스가 이곳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IC도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세종시 전동면 일대입니다. 네, 부동산의 가치는 인구수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세종시를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번호 023153-2667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부동산 주요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음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김미정 캐스터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개발의 시대, 땡땡이 변한다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느 지역일지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울의 도심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로구입니다. 네, 최근 발표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서울도심이 보존이었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등 근처의 서울도심 역세권 부동산인데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동대문 의류타운 등 주변의 고소득 임차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상승하겠죠.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인데요. 이곳 종로 5가역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종로 5가역 인근과 아파트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 일대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 5가역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거실 공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큰 통창이 있는데요.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함해서 좀 세련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이렇게 벽면의 한쪽에는 아트월도 세련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인데요.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카페의 입구같이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아이방 혹은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3베이 구조 투룸을 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2베이 구조의 투룸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2베이 구조이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묘, 탑골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 서울시청,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 또한 성균관대, 한성대, 방통대 등 대학 밀집 지역이고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와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아파트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종로 인근의 상위는 물론이고요. 근처에 대학로, 동대문 등이 위치해 있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최근 이 종로 일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과거 조선시대부터 사실 서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종로였는데요. 이 다시 종로 일대가 서울의 중심 중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이곳에 임장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네,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거부터 서울의 중심하면 떠오르는 것이 종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던 점이요. 뭐 근처에 있는 뭐 인사동이나 익선동 이곳도 사실 이 종로구에 속하는데 굉장히 이곳은 또 현재의 그런 세련됨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이 종로 지역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우리 김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셨는데 사실 서울 구도심 재개발은 묵은 난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혜민 캐스터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에 싱가포르 마리나원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택한 데에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낙후된 서울의 도심 개발 방향으로 싱가포르를 롤모델로 택할 것이 아닐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바로 이 롤모델로 정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도심 고밀 복합단지 개발을 일찌감치 정착시킨 도시형 국가인데요. 오 시장은 종로 세운지구와 용산 정비창 일대에 용적률이 무려 1,500%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나 싱가포르 마리나 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업, 또 녹지까지 건물 한 곳에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향후 종로 세운지구가 이와 유사하게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지역의 부동산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김미정 캐스터 종로 5가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종로구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이죠. 특히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종로 5가역은 물론이고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이고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한데요.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고소득 임차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까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혜민 캐스터가 강조해 주신 것처럼 초고층, 초밀도 개발을 앞둔 세운지구와도 가까워서 그 수혜로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네, 우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울러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주변 직장인분들이 참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운지구 개발 외에도 또 다른 호재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종로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업무와 상업시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희소하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이곳의 주거 희소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먼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요, 도심 지역이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와 용적률, 개발 방식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 지역의 도심 정비를 활성화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도심 복합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과는 그 규모와 예산에서 차원이 다른 만큼 앞으로 종로를 포함한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과 변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면서 국가 핵심 전문 병원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종로에 불어오게 될 변화의 바람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역세권 입지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 종로 오가역 아파트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부동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핵심 업무지구 역세권 입지, 대형 개발 계획까지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느 지역일지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여러분은 주택 수요가 오르는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울의 대표적인 오피스타운이죠.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2호선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출퇴근 선호 지역이라서 직장인 수요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주변의 각종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가치 상승까지 예상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많이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위치한 역삼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역삼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이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역삼역에는 바로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오피스타운 테헤란로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빌딩들이 즐비하고 있는 이곳은 대표적인 오피스타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역삼동과 역삼동 역세권 부동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 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삼역 역세권에 준공이 완료돼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신축 오피스텔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리형 원룸 내부의 모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역삼역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뒤에 보시면 통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통창이 있으면 채광과 통풍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가서 주방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딱 보니까 대부분의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쪽에 보시면 드럼 세탁기, 싱크대,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쪽에는 냉장고와 냉동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널찍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도 지금 풀옵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몸만 들어가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제 침실 공간 함께 보실게요. 이것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과 통풍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에는 빌트인으로 공기청정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역삼역 오피스텔 다양한 평형대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호실도 함께 보실까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 많은 곳인데요. 직주 근접 입지에 다양한 옵션들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테헤란로 직장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인 테헤란로. 테헤란로의 빵빵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역삼역 역세권 오피스텔 살펴보셨는데요. 현재의 임대 수익뿐 아니라 향후 미래 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부동산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이었습니다. 네, 2호선 역삼역,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현장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이혜민 캐스터, 역삼동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네, 저도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구할 때 교통 입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무엇보다 역삼역과 매우 가까워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뚜벅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하철인데요. 여름철 땀이 나기도 전에 지하철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또 강남 테헤란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삼동 입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죠. 정말 제가 살고 싶지만 아무래도 좀 집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 하면 이미 네이밍에서 많은 분들이 장점을 이미 떠올리시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도 가깝고 교통도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교육 환경까지 좋은 곳이 바로 이 강남구 역삼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을 꼽자면요. 개인적으로는 생활 인프라를 꼽고 싶은데요. 역삼동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인데 뭐 걸어서 핫한 맛집이나 카페들 상시 방문 가능하고요. 뭐 옷이나 각종 용품 쇼핑하기에도 너무 좋고 또 뭐 문화생활, 뷰티, 의료 등 정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이 이곳 역삼동에 밀집이 다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신 것처럼 이렇게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만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오르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구체적으로 강남구 역삼동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교통편을 위주로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길에 역삼역이 보이시죠? 이 라인을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헤란로를 통해 국제 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강남역에서부터 시작해 역삼동을 지나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이 영역이 강남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교통편을 보면요. 역삼동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오피스 빌딩 숲이 형성돼 있어서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돼 있는 곳인데요.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 그리고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향후 강남권이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대형 호재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혜민 캐스터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정말 좋은 강남권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강남 개발의 전체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강남구 비전 2030 전략에 따른 강남구 핵심 산업벨트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마이스 산업이나 한류 관광 및 문화 산업 등 강남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6개의 산업벨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심 역세권 지역에 역삼동이 포함되며 위치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 육성의 수혜가 역삼동의 미래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 하면 강남 내에서도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호재 3가지만 짚어봐도 GTX 2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에 위례 신사선도 예정돼 있어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삼성동에 생기게 되고요.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서면서 삼성동은 물론이고 역삼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강남권의 탁월한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려보실 수 있고 앞으로 또 대형 호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 상승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153-2667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동산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 플러스 일자리 창출 호재 지역인데요. 과연 이곳은 어느 곳일지 우리 미정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정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단연 서초구를 꼽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주거와 교통 인프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 지구의 접근성까지 뛰어난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강남 도심권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재작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으로 진출입이 더욱더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며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옛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초동을 찾는 고소득자 주거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축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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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맡고 있는 오정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짝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하에 그리고 근생이 1개, 그리고 1층에 근생이 1개 있어서 총 1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이제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왔을 때 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게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오피스텔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살짝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스티로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비닐들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좀 막 이제 준공이 좀 된 건가요? 예, 준공은 며칠 전에 바로 준공이 떨어졌고요. 입주 청소는 수일 내에 지금 할 예정이어서 그 뒤에 바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양이 시작되시면은 바로 입주까지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집이네요. 그렇죠. 신생아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이 테라스에 살짝 좀 이미 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매력들도 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이 다세대 주택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교대역이 도보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남부 터미널까지도 한 도보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너무 탐이 나는 이곳이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거주는 뭐 당연한 건데 투자 목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뭐 근처에 좀 이렇게 호재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보시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지를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 집가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지역들도 앞으로 꾸준한 매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 도심권과 가까우면서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갖춘 서초구 서초동. 특히 가격 상승 호재까지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현장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택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인데요. 서초구에도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초동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방배동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지에 포함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모아타운 후보지 가운데 가장 상급지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이 서초동 일대 정비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워낙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서초구인데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민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서초구와 같은 강남 지역은 이미 많이 발전한 지역인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 방배동 모아타운 외에도 뱅뱅 사거리 개발에 대한 뉴스도 새로 나왔잖아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서초구와 같은 지역들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도 좋은 곳이 더 좋아지는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초동의 자세한 입지 여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보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이죠. 테헤란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이곳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되는데요. 서초동의 입지적인 가치 또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뷰티나 의료, R&D 등 강남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타운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요. 경부고속도로와 다양한 지하철 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각종 사법기관 및 연관 업체들이 밀집한 서초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서초동의 일자리는 더욱더 풍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라 불리는 서울교육대 인근의 수요와 강남권 상권의 종사자 또한 이 서초동의 배후 수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하고 있는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역시나 일자리가 더 생겨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 주택의 가치 또한 앞으로 더더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안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인 일자리 호재들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서초동은 이전부터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게다가 최근 향후 일자리 증가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IT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및 각종 4차 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인데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보다도 부지 면적이 더 넓고요. 총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업무 시설은 물론이고 복합 문화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3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개발을 포함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과도 가까워서 직접적인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아파트 재건축 등 서초동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는 만큼 서초동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서초동 일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발표되면서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번에 심의된 지구 단위 계획에는 강남대로와 효령유변 일대 도심 기능을 확대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역과 양지역 사이의 상권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서초동, 향후 일자리 호재들과 개발 호재들도 많은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02-3153-2667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자, 해당 부동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